안녕하세요, 페탈입니다. 11월 20일 바로 그저께 심찬우 선생님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이름이 공감 콘서트였는데 제가 2020년 수강생인데 코로나 이후로 콘서트를 여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에 가고 나서도 수능쯤 되면은 콘서트를 여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매번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심찬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작은 명동콜링을 부르시면서 등장을 하셨는데 중간에 가사를 시원하게 한번 적으셨습니다. 꽤나 긴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1부는 선생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항상 선생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2009년 12월 겨울, 교문을 붙잡은 채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벌벌 떨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잔 적이 없고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라고 불릴 만한 학창시절을 보내왔다고 자부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도 안 듣고 인강까지 듣던 학생이 서울대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졸업식에서 장학금을 받는 걸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졌다고 해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원대를 가기를 희망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수학이 발목을 붙잡았던 거죠. 그렇게 삼수를 하게 되고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도 갔다 오고, 처음에는 과외로 시작한 다음에 학생 수가 한 자릿수밖에 없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학생 손도 뒤로 묶어놓고 계속 글을 읽히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옛날 선생님 성격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 그리고 세월호 때 팽목항에 가서 직접 몸소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앞으로 선생님이 오늘날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 어떠한 발화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6년 8월 선생님이 오르비에 올리신 첫 글입니다. 그때 그 일이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조금은 알 수가 있죠. 2016년 가르쳤던 한 학생의 권유로 오르비에 온라인 강의에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벌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대치동에서 명지대라는 학벌을 갖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학벌이 명지대인데 도대체 누가 듣냐 하면서요.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멸시의 눈빛 또한 많이 받고 말이죠. 삼수 명지대라는 학벌이 지금에 와서도 선생님이 가장 많이 까이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강사 학벌 따지면서 강의 듣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보긴 했지만요. 아무튼 오르비에서 온라인 강의를 런칭을 했지만 처음에 딱 한 명만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본인의 친형 말이죠. 그치만 해설 강의를 시험 당일날 라이브로 15시간 동안 했던 게 히트를 치게 되고, 이후에 메가스터디 러셀의 강의 제의를 받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두려우셨다고 해요. 쟁쟁한 강사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요. 개강 전에 기대감에 찬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설명회도 하셨지만 첫 러셀에서의 수업은 10명 수준에 웃돌고 맙니다. 그것도 절반은 의무수강생들이었고요. 하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선생님의 말빨 그리고 수업에서의 흡입력, 사실 입소문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에는 100명의 웃도는 수강생 수가 생겼다고 해요. 이게 쭉 몇 년 동안 이어지다가 선생님 유튜브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마감까지 찍으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4년 전 수업 때 들었던 얘기들이 새록새록 기억나기도 하면서, 그때는 에피소드별로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들으니까 또 새롭고 약간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쭉 그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이후 이야기는 올해 러셀과의 계약이 끝나고 2, 6학년도 수능부터 어느 학원으로 갈지 어디로 이적할지에 대해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곳에서 제의가 왔지만 다들 심찬우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건 없었다고 해요.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강사 초창기 때는 어땠는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은 항상 반례가 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웃겼던 게, 남들에게 어디로 갈까라고 물었을 때 언급되는 곳들을 빼고 거긴 좀 같은 반응들이 나오는 것들을 일부러 후보에 올렸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서 심찬우란 사람을 알아주는 곳, 그렇게 지금과 같은 학원을 선택하시게 된 거죠. 이번에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러셀에 처음 입성했을 때 그 두려움을 똑같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삶이란 두려움의 연속이며 여러분들도 입시를 1년 더 하든 대학에 가든 안 가든 각자의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나도 나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테니 당신들도 이겨내자고, 예전에 종강할 때도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이 말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역경을 겪었고 과거에 느꼈던 두려움을 이제는 다 극복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닌, 나도 계속 두려움이 있으니 같이 이겨내자고 한 게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네요. 결국 1부에서 2시간 동안이나 할애하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의 삶을 쭉 읊으신 이유는 짐작컨대 입시에 실패를 해도 학벌이라는 걸림돌에 수많은 역경이 있었음에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즉 반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본인의 그동안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호소력 있는 전달 방식이니까요. 역시 이 또한 아까 보여드렸던 첫 글의 일부입니다.
2부는 민민민호님과 함께 시작 전에 붙인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구찌티 얼마냐, 연봉 얼마냐 같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번에 결혼하는 와이프분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또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잠깐 준비했다가 접어든 축가를 불러줄 수 있냐고 민민민호님이 요청을 하셔서 노래 소녀를 부르시다가 와이프분께 꽃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사전에 각을 잡으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 다른 것보다 옛날에는 선생님께서 행복에 대해서는 자기도 아직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른 말씀을 하실 때와는 조금 다르게 회의감에 쌓인 듯한 눈빛을 보이시곤 하셨는데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에서 그 해답을 찾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하냐는 질문에 0.1초 만에 행복하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자리에 와이프분이 안 계셨더라도 똑같은 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영화와 소설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소설 같은 경우 무진기행과 최인훈의 광장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장을 읽고 나서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하시네요. 지금도 수업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만큼은 수능에서 광장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매년 미셨거든요.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영화는 지브리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수업 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서 영화 해석 유튜버들 자기가 다 발라버릴 수 있다고 하셨던 게 문득 기억이 나네요. 언젠가 강사를 은퇴하게 되시면은 영화 리뷰 유튜버로 데뷔하시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40대의 심찬우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였어요. 이에 대해 선생님은 40대의 심찬우에게는 잘 버텼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 20대의 심찬우에게는 잘 버티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20대의 심찬우에게 잘 버티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를 몇 번 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마치 올해 수능을 보고 20대의 시작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2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제게 딱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연쇄. 자기가 미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증오의 연쇄가 아니라 내가 겪었던 아픔들을 당신네들은 겪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사랑을 주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타인에게 사랑을 주는, 우리나라 입시판에서는 그 사랑의 시발점이 심찬우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도 굳이 입시판이 아니더라도 빛보다 어둠이 가득한 곳의 사람들을 돕는 것을 누군가가 바라지 않아도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콘서트장 밖에 나가면 현실의 문제들이 엄습해 오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두려움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상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성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